총 89개 자치단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광역시 단위는 인천의 섬 지역을 제외하고 부산과 대구 두 곳뿐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동구, 서구, 영도구 세 곳이 포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지정된 89개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그중에서 대구와 인천, 부산 또한 이 광역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은 도심 공동화로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원도심 3개의 지역이 지정되었는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영도. 한때 22만 명이 넘게 살 만큼 북적였던 곳입니다. 지금 동네가 많이 한산한데 원래도 이렇게 사람이 없었어요? 원래는 많았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없고 전부 남한 사람밖에 없지.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동네가 좀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지 뭐 20년도 넘 조용해지니까 너무 섭섭하지. 서운하시구나. 하나둘 떠나간 동네. 옛 모습을 짐작케 하는 건 긴 세월 이곳을 지켜온 할아버지의 말씀뿐입니다. 여기가 있는 게 나 40년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40년 동안 하신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그럼 동네가 좀 분위기가 어땠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 식구가 옛날에는 대식구. 옛날에는 뭐 보통 요 집 한 채에서 뭐 식구 다른 사람들 7세대가 이렇게 살았는데 세대가. 네. 지금은 그거 되면서 2세대, 3세대 일부러 안 사니까 그만큼 많이 줄었지. 세대가 일단 확 줄었네요. 네, 많이 왜 그런 걸까요? 젊은 사람들 요즘도 직장 따라서 나가버리니까 그래 그렇다니요. 또 직장이 여기가 많이 좋은 데가 없다니요. 예를 들어서 요 조선공사 하나가 죽으니까 그 직장에서 좀 더 바꾸려고. 그럼 다 직장 찾아서 떠나고 좋은 집 찾아서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네요. 그래 아직 못해 사는 거지. 이제 나이 그래도 70대 때신께나 나갈 생각만 하고 이제 안 되면 그만 둘라 해도 놓기가 힘이 들어서 그러지. 또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시나 보네. 그래도 살고 있는 데까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 야 여기는 지금 폐가여가지고 출입금지가 붙어있네요. 지금 여기 딱 들어오기만 해도 해가 떠 있어서 그런지 밤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음산할 정도로 집이 다 지금 비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잠겨 있어. 사람이 떠난 자리에 덩그러니 남은 빈집. 전국 151만여 호의 빈집 중 부산의 빈집은 11만여 호.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동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구에 근데 빈집이 되게 많아요. 빈집이 한 1000세대 된다. 아 진짜요? 빈집이 되게 많구나. 동네가 너무 한산하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요. 이 인구 감소 도시로 지정된 부산의 원도심 중 한 곳인데요. 조금만 걸어보아도 뭐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거의 없어서 동네 자체가 일단 너무 좀 한산한 느낌도 있고요. 누군가를 만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동네 좀 조용했어요? 네. 옛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많이 사시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빈집이 너무 많아요. 원래는 많이 살았어요? 많이 살았지, 다 살았지. 집이 우리 집 요건 말고는 뒤로 다 비었어요. 인구가 좀 확 줄어든 게 느껴지세요? 체감이 되세요? 아무래도 그렇지. 옛날에는 우리 친절 이거 재밌었어요. 보자. 따게 붙어갖고 막 밥 같은 거 비비가지고 먹고 이랬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안 나오면 밖에 구경도 못 해요. 아니 진짜 사람 많이 줄었어. 엄청 줄었어. 점점 줄어드는 사람들. 부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의 36.8%인 84개 지역이 30년 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구 감소 원인이 고령화 때문 아니고 가장 큰 건 출생 아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청년들이 부산에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출산율도 더 저조하고 부산이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가 산업화가 막 진행될 때였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감소된 가장 큰 원인은 IMF를 거치면서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도산을 하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서울로 가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런 원인도 있지 않았나. 또 하나의 원인은 인구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자기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자식은 좀 더 많이 배우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많이 수도권에 많이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대적 상황과 인구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따라서 이제 인구 감소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인구 감소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인구 유출. 그중에서도 부산은 청년 유출이 높은 편인데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계속해서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기준 부산의 청년은 1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부산의 청년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또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들 가는 거 아닐까요? 일자리가 많이 없지 않아 싶기도 하고. 대학교들도 일단 인서울 대학교들이 다 좋고. 저는 부산 말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요. 물론 여기도 되게 좋은 곳이지만 뭔가 그냥 예전부터 서울에서 일하고 싶고 그런 로망도 있고. 졸업을 하면 갈 생각이 있긴 해요. 취업하고 싶은 것도 서울 쪽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취업하기에도 아무래도 입지가 훨씬 더 넓고 여러 면에서 훨씬 더 우물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일자리뿐만 아니라 치솟는 집값 또한 청년 유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청년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기업이 부산에 많으면 되고 공공기관이 많으면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대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참 중요한데요. 이번 정부에서 또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부산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고용 여건을 좀 개선하고 임금을 더 주고 하는 식으로 기존의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좋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캠페인 같은 거를 좀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좀 만듭시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창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또 창업하는 기업에는 다른 청년들도 또 많이 또 이렇게 모이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성공한 경험을 가지게 되면 부산에서 또 자기가 나가서 또 다른 기업 만들어내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정책이 너무 하드웨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균형 발전이다, 메가시티다 하면서 신산업 육성하고 클러스터 조성하고 광역 철도망 만들고 공항 만들고 이런 대규모 예산 사업들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본질은 사람이에요. 특히 청년들이 다시 지역에 돌아오게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청년에게 투자를 해야죠. 그러려면 인재를 분산하는 정책을 해야 되고 인재가 분산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 공공과 민간 연구소를 만들고 기업 본사와 연구개발을 지역에 유치하는 더군다나 이런 정책들은 예산도 덜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균형이 맞지 않는 게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때 난 어떤 마음이었길래 젊은 사람들도 올 일도 없고 갈수록 더 하겠지 뭐. 사실 인구 문제는 어느 한 집단에게만 집중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생애 주기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필요한 시기에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저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 곳에 기업들이 모여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여전히 부산은 잠재력이 높은 도시고 지방 도시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 감소는 국가 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보다 균형 있고 현실적인 인구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부산의 인구